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비행소년입니다. 신정근 님이 쓴 어떤 자전적인 소설이죠. 자서전적인 소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로 꾸며서 이제 소설로 만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소재는 뭐 제목처럼 여행을 소재로 해가지고 출국, 공항, 그리고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기록한 소설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소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중에는 주인공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메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도중에 스쳐가는 뭐 행인 1, 행인 2, 행인 3처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뭐죠?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어떤 과정이고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찾는 자유, 행복 속에는 당연히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한때 이제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다리를 다쳐서 좀 쉬고 있지만은, 나와 다른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포커스를 찾았고, 거기에서 그 행복을 찾는 게 나는 여행의 참 의미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다양한 뭐 경치라든가 좋은 경치, 어떤 지리적인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어떤 여행의 백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보면 이 작가가 출국과 귀국 그리고 환승터미널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방식으로 이렇게 꾸며나갑니다. 근데 이 꾸며나가는 이 방식, 이 작가의 어떤 그 글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멋진다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내가 옛날에 여행했을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 신정근 작가가 느꼈던 감정들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어떤 떠오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작가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좀 다른데? 라면서 뭐 공감하기도 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사실 이게 누구나 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싶다고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유전자의 명령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곧 발전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내는 그 가장 것이 바로 여행이다라는 거죠. 이 책 중에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있는데 그 오타쿠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오타쿠라는 거는 이제 오는 공소는 오고 그 다음에 타쿠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전화할 때 말할 때 오타쿠 가면 상대방을 높이는 호칭인데 약간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일본에서 이제 한번 많이 쓰였죠. 이 집에만 틀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의미로 70년대에 쓰였다가 80년대는 어떤 광팬의 의미로 쓰였다가 지금은 광범위한 의미로 무언가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오타쿠라고 한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오타쿠가 오자 빼고 덕후라는 이제 명칭으로 아마 음을 따서 그렇게 덕후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사실은 오타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인형을 모은다거나 애니메이션을 에 나오는 그런 등장 인물들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서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그런 오타쿠가 많다고 해요. 사실 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뭐 여행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오타쿠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행 덕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남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몇몇 사진을 제외하고는 정말 사진도 이제 보면 이게 언제 찍었던가?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뭐 기억나지 못하는 사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정근 작가님은 그 여행하면서 끊었던 영수증마저도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간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호텔의 어떤 바우처라든가 상점에서 영수증도 이렇게 다 모은다고 해요.
그게 이제 나의 여행은 영수증이 곧 나의 여행의 증거가 되고 어떤 내 삶이 된다는 거죠. 나의 비밀까지도 그 영수증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으고 싶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꼼꼼하게 하고 있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원주적인 표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행소년, 이 책은 정말 짧지만은 여행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맛깔스럽게 써놓았다. 그래서 한번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다 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행의 본질, 즉 떠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실은 단순히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삶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마다 여행의 이유가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스스로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리라. 계획된 도피라고 치부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교집합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의 발자국이 나와 당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여도 놀라지 말길 바란다. 그가 그리던 자유가 우리의 그것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하여도 말이다. 말했다시피 그것은 곧 나의 그림자이며 동시에 당신이고. 비행소년에서 나오는 과연 여행의 본질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구절이 나오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변화를 자꾸 원하죠. 이것은 뭐 꼭 여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변화되는 삶을 이제 계속 원합니다. 여행도 하나의 어떤 변화된 삶을 원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여행은 뭐 모든 사람이 물론 떠나는 목적이 다르겠지만은 공통된 목적은 뭐다? 자유와 행복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자유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리는 자유가, 그가 그리는 자유가 우리의 그것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하여도 말이다. 이래도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르지만은 그 자유의 그림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림은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것이 곧 나의 그림자이며 동시에 당신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도쿄였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떨림이라는 감정의 최전선에 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처음과 끝의 처음이다. 성서의 시작을 나누는 창세기의 첫 마디보다 더 짜릿하며 인간의 허열을 느끼게 하는 첫 모유의 비린내와 방언과 같은 첫 옹알이,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손수 만든 첫 베넷 저고리, 첫 걸음마와 놀이터에서 처음 사귄 친구, 첫 등교와 이성 짝꿍, 첫 여권과 첫 비행까지. 사실 따지고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도 모든 순간이 처음이다. 아무도 먼저 전생애를 연습해 본 사람은 없다. 6살짜리 꼬마는 20살의 진흙탕을 모른다. 20살은 40살의 암담함을 모른다. 40살은 죽음의 문턱보다 무서운 이른의 마른 고독을 알기에 너무나도 젊다. 여자로서, 남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처음의 삶을 살고 있다.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또한 처음이라는 무게를 견뎌낸 사람들이라.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첫사랑은 물론이고 첫이라는 음절로 시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결과이든 잔인한 시작이든 우리 인생과 여행의 기억 속에 사그라들지 않는 영원한 불씨로 남아있게 된다. 내가 처음 도쿄로 간다고 했을 때 그곳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서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쳇바퀴 돌듯 꼭 닮은 대도시의 일상 그 자체이며 서울에서처럼 지하철이 지옥철로 한순간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여행 가이드북에도 그런 것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수집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오타쿠들이 많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인형을 모으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서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들이 구축한 사회의 담장을 정상이라고 확신하는 모두가 오타쿠들의 행동을 가볍게 넘길 리 없었다. 그들의 시선에서 오타쿠는 사회의 일환이자 반항하며 타인과 공존하기 어려운 존재로 정의해버렸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아이처럼 순박했다. 주변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 오타쿠들의 행동이 부러웠다. 그토록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자기 선택이 아닐까? 그들을 향해 정신나간 사람, 사회적인 패배자,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하며 폄하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살면서 혼신을 다해 자신만의 불덩이를 들고 바깥을 뛰어다녀 본 적이 있었던가? 사물이나 사회, 사람에 대하여 열정이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주고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래서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당당한 오타쿠들의 삶을 존중한다. 가끔은 여행자들이 도시의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다. 가이드북의 친절한 설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된 일상을 재미나 한낱 낭만으로만 대할 겨를이 없는 까닭이다. 삶은 금방 만든 마카롱처럼 한없이 말랑말랑하거나 부드럽지 않다. 그것은 허락 없이 타인의 일상을 비집고 들어온 여행자의 상상만큼 마냥 신기하거나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짧은 여행이지만 막연히 그들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구태여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은 어제를 추억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여행자가 지나는 타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한 장의 사진으로 대변되지 않길 바란다. 맞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장소가 여행자들이 훨씬 더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 또 세세한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 그 여행자는 그곳을 처음 가보잖아요. 처음 가보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일상하고 다르니까 호기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하지만 막상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나의 일상이고 내가 진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뭐 그런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행자들은 거기 가서 뭔가 새롭고 신기하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뭔가 추억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의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자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서 사는 어떤 주민의 일부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다. 저도 세네갈에 가니까 지금 막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한 4년, 5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 정말 내가 사는 마을이고 그냥 내가 살아가기 바쁘고 내가 생활하기 바쁜 그런 곳이지 더 이상 신기하거나 막 물론 이제 새롭기는 하지만 매일매일이 막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어떤 열정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비행소년 이 책은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 쉽게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은 많이 제한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집콕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정말 오타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